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홍장훈입니다. 제주 해양치유자원과 항로화 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은 제주도 최근에 해양치유 자원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바다가 있는 제주도와 해양치유를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지를 아마 발표하게 되는 것을 주제를 받았습니다. 과거부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바닷가에 휴양을 간다든지 해수욕을 즐긴다든지 모래찜질을 한다든지 이러한 활동들이 1950년대, 60년대에 있었는데요. 산업화를 거치면서 아마 저희 생각에는 의료 쪽에 방점을 두다가 최근 다시 휴양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해양치유가 부각이 되었고 올해 해양치유 자원법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아마 해양치유가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주도라고 하는 공간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항상 해양을 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면 아마 항로화 산업이라는 주제 속에서도 아마 해양치유가 새롭게 부각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치유 트렌드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다음에 해양치유 정책이 최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해양치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어떻게 되면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발표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유 휴양 트렌드 문화의 변화입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최근에 워라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어떻게 즐겁게 쉴 수 있는 공간인가, 쉴 것인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최근에 고령화 얘기는 많이 하셨고 좀 전에 말씀 공중보건의 시대에서 질병, 건강 수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즐겁게 쉬면서 더 편하게 즐길 수 있을까 이것이 관점이 되면서 치유라는 것이 산림, 농업, 해양 쪽에서 부각이 된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 행태 또한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디 방문을 한다고 치면 다양한 곳을 방문하고 많이 즐기는데 최근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의료를 하면서 관광, 교육을 하면서 관광 이런 융합 관광 시대가 나왔고요. 예전에는 캠핑 문화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귀찮하다. 근데 내 스스로 뭔가 즐기는 문화, 그래서 즐거운 불편한 여행이 새로 생기게 되었고 지역을 자세히 보는 것, 서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슬로우 트래블 또 중장년 시대가 시니어가 생각하면서 이러한 관광 행태가 좀 더 자연 속에서 머물고 즐기고 싶다. 이러한 트렌드가 만들어져서 치유라는 단어가 새롭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에는 다시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러한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물론 코로나 이후 전국 관광지를 방문하는 수요는 절반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도 바닷가나 방파제 등대 해수욕장 등 뭔가 자연 공간을 방문하는 수요는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밀집된 공간을 거는 게 아니라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문화, 결국 치유나 휴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즐기다 보니까 이것을 해양 쪽에서 찾아보자. 이것이 해양치유가 나온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연구원에서 조사를 해보면 이 코로나가 있다 하더라도 바닷가를 방문해 보겠다. 바닷가를 가는 이유는 해안 경관을 한번 감상했으면 좋겠다. 다만 어떤 거 했으면 좋겠느냐. 지역에 새로운 관광 상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전한 해양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산림이나 다른 곳도 마찬가지고 밀집된 공간과 다르게 바다라고 하는 공간은 개방성이 넓더라. 사람에게 약간 좀 편리한 휴식감을 주고 있다는 게 자연환경에 대한 우세가 좀 크더라.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해수욕장이 우리가 단순히 물놀이를 하는 공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물놀이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이것을 환경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어 달라는 요청이 많았기 때문에 해양치유라고 하는 트렌드 문화가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정책 자체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인프라를 많이 만드는 공간에 전국 7대 관광 명소를 만들면서 최근에는 해양치유 시설을 만들겠다, 치유센터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다양한 휴양 복합 공간을 주겠다면서 바다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양치유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행 트렌드도 크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매년 한국관광공사에서 표제어를 가지고 2018, 19, 20, 21 코로나19까지 만들다 보면 크게 10가지 트렌드가 나오는데요. 노란색이 가장 특징입니다. 과거에는 단체 관광을 많이 갔다면 이젠 그게 아니라 소규모로 즐기는 개별화를 많이 가겠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이 밀집되는 게 아니라 나만이 조용해서 혼잡을 기피하는 공간으로 많이 가고 싶더라. 세 번째는 이게 뭘 많이 보고서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보내겠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왕이면 인공적인 시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자연 공간을 지키겠다. 앞에 농업치유 사례를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자연과 교감하면서 즐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자연휴양관광지 저밀도를 방문하겠다. 그리고 언택트에서 관광개발 방향 자체도 이런 치유와 휴양 문화를 박영하고 있다. 다만 해양 쪽에서 이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 현재 많다고 정책적 측면에서 고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치유 휴양 정책이 지금 앞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이따 산림까지 말씀해 주시겠지만 해양 치유는 조금 늦게 나온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 법이 만들어졌지만 농업도 이제 농업치유법이 올해 나왔지만 사실은 농업치유나 치유농업은 기존부터 있었고요. 해양 치유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세 기관들이 웰리스, 산림, 농어촌 그리고 뭐 제주 항로화 포럼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을 기대 수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편하게 쉴 것인가, 웰리스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한번 자원을 쪽에서 환경이라는 자원 쪽에서 해양 자원도 한번 이런 쪽에서 한번 지육산업의 발전 수단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것도 관광 쪽으로 활용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방, 힐링, 뷰티, 자연숲까지 이런 다양한 정책적 측면에서 컨텐츠를 통해서 산업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오전 기재 발표에서 항로화 산업의 중장기 로드맵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산림이나 치유나 해양 쪽에서는 사실 그 정도 로드맵 밖이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시장 수요가 만들어지고 트렌드를 반영해야 산업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해양 치유는 자원을 갖고서 한번 국민에게 보감을 가는 정도의 수준, 그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해양 치유 정책의 추진입니다. 사실은 해양 치유 정책들 처음 얘기하면 이렇게 고민할 생각 많습니다. 바닷가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해양 치유인가? 라는 오해까지도. 근데 뒤집어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연이 깨끗해야 결국은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해양 치유라는 역할 자체도 자연을 깨끗하게 국민에게 돌려드리지만 그 속에서 국민이 힐링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해양 정책을 얘기할 때 크게 세 가지 단계를 얘기합니다. 초기에는 우리가 먹거리를 구하는 수산업 정책의 시대, 두 번째는 해양 산업의 시대, 최근에는 지속 가능한 블루 이코노미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바닷가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관리할까요? 그 쪽에서 나온 것이 해양 치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아까 좀 해양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요즘 해양 환경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바다가 인간에게 자연을 주기도 하고 인간이 받기도 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교감하는 차원에서 해양 치유를 해양 신산업으로 육성해 보자라는 게 해양 정책의 새로운 목표다 보니까 해양 신산업 육성 정책 속에 해양 치유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런 해양 치유 정책이 사실은 올해 처음 나온 것은 아니고요. 2013년에 제2차 해양관광 진흥 기본 계획을 하면서 한번 국민에게 기존에 있었던 해양 휴양 공간을 좀 더 폭넓게 바꿔보자 이런 정책을 만들었고요. 그로부터 3년 뒤 그럼 우리가 한번 해양 치유를 고민해 보는데 단순히 해양 치유를 고민할 때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 3년 정도 R&D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 치유 자원의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을 하고요. 검증만 통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역 기반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전국에 4개 해양 치유 센터를 만들겠다. 그래서 현재 치유 센터를 만들고 있는 통해서 거기서 해양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해 보자라는 것을 하고 있고 치유 자원법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우리 담당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향후 5년간 해양 치유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해양 치유 기본 계획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정책이라는 단어를 쓰면 정책 형성의 초기 추진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 흐름을 보면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2016년에 제주 역시 해양 치유에 대한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양한 지자체에서 경북에서 부산에서 제주까지 지자체별로 해양 치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2017년에 4개 지자체는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지역 선도 사업으로 해양 치유를 만들겠다. 그래서 R&D 사업 자체에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4개 지자체 센터에 해양 치유 센터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 치유가 뭐냐라는 논란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의는 이렇습니다. 해양과 해양 자원을 위해서 건강 증진을 한다. 사실 의료와 치료, 이거 거기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산림 쪽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의료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방적 치료,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료와 치유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반드시 가야 될 곳과 가면 좋은 곳, 이러한 형태로 보는데 해양 치유 역시 치료를 통해서 예방적 의학을 하는 곳이다. 라는 개념을 하는데 사실 이거 외국 개념을 많이 써요. 탈라스 테라피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쓰는데 그리스에서 이제 해수를 치료하는 요법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까 해수욕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비근하게 제주도에도 삼양에서 모래찜을 하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과거에서도 있었던 자원인데 우리가 그거를 자원을 발견하지 못했던 측면이고 우리가 그걸 다시 갖고 오는 측면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산림욕이라고 생각하면 피톤치드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해수욕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물놀이라는 생각했지만 과거에는 그렇진 않았고 그걸 다시 한번 부각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그게 목적은 예방적 치료를 한다. 방법은 해양 자원을 이용한다. 범위는 건강 증진이야 목적이 많다. 그리고 가치는 이것을 단순히 산업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국민에게 다시 산업에 쓰였던 해양 공간을 국민에게 휴양 공간으로 돌려드린다는 개념으로 해양 치유를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R&D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4가지 정도에 대해서 공역별로 한번 검증을 했습니다. 의료기관들이 같이 포함을 해서 해양 환경 자체가 바닷가를 바라보는 에어로 자체가 건강에 좋더라. 그리고 해염, 소금 이런 것 자체가 몸에 좋더라. 해조류나 머드에 대해서는 뭐 머드 박람회나 무슨 머드팩 화장품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인간에게 김감과 건능을 주더라. 그리고 아까 해수욕을 말씀드렸던 것은 이렇게 피부적으로 있다. 그래서 R&D 투하를 통해서 현재 자원을 발굴해서 지자체 법까지 만들었고 지금 현재는 2차 R&D를 다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뭐 타 쪽 농촌이나 산림 쪽에서도 약간 일정 부분 실증 연구를 하고 있듯이 단순히 이게 좋습니다라고 말해서 될 건 아니고 이게 산업화를 가기 위해선 어느 정도 좋습니다라는 게 하나 필요한 것이고 다른 쪽은 이게 안전합니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좋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가 안전한지도 그래서 임상과 실험하고 있는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다. 그래서 치유센터를 만들고 있는 것도 아까 농업치유농장들이 이게 서비스 퀄리티가 좋다는 말씀하듯이 해양치유시설도 이게 기존에 있었던 뭐 해수 녹차탕이나 이것과는 다르고 어느 정도 효용이 있습니다라는 서비스 인증 최소한 이런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공간을 만들고 있는 치유 서비스 정책을 현재 만들고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요. 사례를 얘기할 때는 아까 네덜란드 사례를 말씀하셨듯이 독일, 프랑스, 일본 세 나라의 사례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유럽 사례 중에서 왜 독일하고 프랑스를 많이 하다 보니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대체의학을 인정하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험적 치유,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치료나 얘기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래서 일단 사례를 볼 때 독일, 프랑스를 많이 보고 있는데 독일은 뭐 온천이나 이런 걸 키워 코르트나 말씀하시겠지만 기준이 상당히 냉철합니다. 바닷가에서 얼마큼 떨어져야 되는지, 수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모니터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레저와 어떻게 연계돼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해양치유센터 역시 이와 비슷한 절차를 거쳐서 해양치유라고 기존에 있는 해수욕장이 아니라 해양치유 공간이라고 하면 갖춰야 될 자원에 대해서 현재 준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프랑스는 이걸 약간 좀 의료적이나 요법적으로 만든 곳이 많은데 두 지역 다 특징적인 것은 아까 의료보험에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사회보험이나 의료보험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다는 것. 사실 우리도 초기 의료보험 단계에서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이라고 한다면 이런 프랑스나 독일식 모델을 쫓아서 또 이런 의료 단계를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약간 보험 속에서 국민에게 서비스를 복지 차원에서 적용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죠. 일본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에서 얘기할 때 이제 심층수라는 자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본 사례를 봤을 때 가장 큰 방점은 제가 보기에는 지역 건강시설이라는 관점입니다. 오키나와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오키나와 지역이 사실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일본이 뭐 고령화 사회라는 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기왕이면 병원에 가기 전 단계에서 지역시설을 활용한다고 한다면 의료 예방적 차원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의 건강복지 차원에서도 이걸 많이 쓰고 있다는 측면인데 우리를 치환해서 생각해보면 어촌이라는 지역, 뭐 제주도를 포함해서 보면 상당히 의료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리고 질환도 상당히 많으시다 보니까 그 전 단계에서 우리가 어민에게 바닷가를 생산의 공간이 아니라 복제 공간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떨까 해서 저희가 다른 측면에서 하나는 해양 신산업을 육성하기도 하지만 해양 치유 자원을 어업인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겠다는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일본의 건강증진형 모델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뭐 어떤 단일한 모형이 나오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조트나 치료 목적용 건강지 복합형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지역 복지와 치유의 목적으로 형태로 초기 센터는 만들어지고 그것이 국민에게 인식이 되는 단계에서 아마 지역의 자원과 공간의 특성에 따라서 나눠지는 센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현재 정책 단계에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뭐 해양 치유가 무엇이냐, 해양 환경을 고치느냐 아니냐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해서 저희 내부 연구진들도 계속 국민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치유가 체험을 갖고 계시냐, 어떤 걸 하고 싶으냐, 어떤 기대를 하시냐 그러면 대부분 이제 뭐 긍정적 심리가 많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가장 크게 말씀하시는 건 바다를 봤을 때 개방감이 좋다, 스트레스 완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에 의한 전제 조건이 이렇게 바다가 이제는 깨끗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물론 질환도 있지만 건강 증진을 통해서 바다를 많이 방문하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 초기의 정부 정책 쪽 최근에는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지난해는 그래서 코로나 국민 영인들에게 완도 지역들에서 직접 노르딕 워킹이나 치유 프로그램을 해서 의료진들에게 체형이 좋습니다라는 걸 알리는 단계도 하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 해변, 요가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올해도 지금 현재 충남 태안하고 완도에서 대국민에게 홍보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서 잠재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는 해양 치유가 바다를 깨끗하게도 하지만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기회다라는 프로그램을 대중화를 유도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센터입니다. 4개 지역의 센터를 현재 만들고 있고요. 한 지역마다 한 400억 정도의 규모를 만들고 있는데 복합센터로서 지역마다 다릅니다. 김 교수님이 다녔던 강원도 경남 고성 같은 경우는 지역 노동자들을 대상해서 완도는 스포츠 재활을 위해서 울진은 중장기 체류
태안은 도심 복합형 이렇게 유형을 나누어서 지역에 있는 머드, 해사, 해조류, 지원을 갖고서 현재 지원 자원을 갖고서 나눠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제주도까지 당장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하면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걸 확장 다음 단계에서 이런 치유센터를 만들어야지 시설이 먼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균형을 가지고 있는지 자원의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센터는 시범센터적 성격을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발전되는 단계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게 종합적으로 만들어진 완도의 모형인데요. 실내센터에서는 저렇게 아쿠아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요. 완도 지역은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닷가 지역 전체를 하나의 새로운 블루존이라고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숲 체험, 그다음에 농업 체험, 해양 체험, 걷는 체험 이렇게 하나의 공간을 바꾸게 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경우에 해양치유 지구라는 걸 현재 지정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바닷가 지역이 단일한 어촌 마을, 단일한 어항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해수욕장이었다. 이거 그런 공간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치유나 관광 서비스 공간으로 창출을 하겠다. 이거 해양 공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해양 공간의 환경 관리도 되면서 치유 자원의 지속 가능한 보급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동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종국적으로는 아마 해양 치유라고 하는 모습이 실현된다고 하면 저렇게 거점 시설과 함께 주변에 있는 자연 경관을 이용하는 시설과 프로그램, 서비스가 함께 만들어지고 그걸 하나의 존으로 홍보하는 단계로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뒤집어 제주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주도도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자원을 모아서 가꾸는 측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자체별로도 별도로도 하면 부산 같은 경우는 뭐 해양치유에 대한 이슈가 없었지만 해수욕장을 지금 현재는 각 한 20차 정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수에서 해변 요가라든지 걷는다는 서비스 이거를 하나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채워나가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뭐 충남 같은 경우 이제 머드 박람회를 통해서 머드를 해양자원으로 만드는 경우. 경북, 강원도 측면에서는 두 지자체 간에서 광역 헬스케어 벨트를 만들겠다. 해양을 만들고 제주도도 뭐 아시겠지만 해양치유를 아마 조례로 만든 아마 첫 지자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건 좋은데 정책적 단계도 형성됐으니까 다만 이것을 프로그램과 중장기 전략을 만드는 단계가 있어 지자체 역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치유 정책 초기 단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한번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형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나 판단을 해봅니다. 마지막 제주 해양치유 산업의 육성 방향입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자료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어쨌든 간에 해양치유 자원에 대한 것, 제주도는 어떠한 해양치유 자원이 있습니다라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이것을 새롭게 치유를 발굴하는 게 아니라 첫 단계부터라면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연계하는 문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가지 정도 중요해요.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제주도에 있는 휴양객을 해양치유 휴식체험객이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제가 어민 복지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지역 주민의 복지를 돌려줘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건강과 재활치료의 수단으로. 왜냐하면 제주도라고 하는 공간 자체는 당일형보다는 중장기 체류형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돌려주는 공간이다라는 측면에서 해양치유 자원을 발굴하는 것, 공간을 정비하는 것, 홍보를 하는 게 아마 발전 모델의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주관광시장은 뭐 매년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치유 휴양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제주만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전국으로 공통되는 치유 자원은 제주도 똑같이 적용을 받아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해양 치유라고 생각하는 인식하는 기초 자원은 같이 효능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는 제주도는 산림과 농업도 좋습니다라는 형태로 발전되는 수단으로 기본 방향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도 즐길 수 있는 복지 수단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문제. 요 아까 농업적인 말씀하셨지만 제주도는 산림치유나 호텔, 상업시설은 이미 치유에 대한 고민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걸 해양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양이라는 브랜드로 같이 엮어서 해양치유라는 것을 한번 산업발전 모델을 성정하는 것. 이 네 가지는 기본 방향에 한번 철학에 담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번 제시해 드렸습니다. 제주도를 여행을 선택하는 이유로 한번 제주 관광공사를 쭉 봤으면 다 아시겠지만 자연 경관 감상, 오름 트레킹 이게 뭔가 자연 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닷가에 대한 선호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기존의 해수욕장이 저렇게 해수욕장 끝단에 비치 파라솔을 치고 접을만한 공간이었다면 이걸 셋백을 해서 해양 휴양 공간으로 만드는 문제. 기존에 있었던 이제 삼양에는 흑사짐이 있었다고 하면 이걸 치유 브랜드로 바꿔서 효과로 만드는 문제. 그러니까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공간을 정비를 통해서 해양 치유 존을 만든다고 한다면 단순히 어차피 기존의 관광 수요는 갖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수욕장이라는 공간이 기존에는 해수욕이었다면 이제는 제주도의 하나의 해변 치유 휴양 공간이다. 그래서 공간을 정비해서 해양 치유 존을 만드는 게 첫 번째 단계 해양 치유 자원의 발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제가 제주도에 다양한 치유 정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주 웰리스 관광지도 뽑고 있고요. 최근에는 뭐 젊은 친구들은 제주도의 바닷가에 요가만을 위해서 오는 관광객도 호텔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뭐 제주 산림 서귀포 산림치유원은 뭐 지역 주민들하고 해서 도시락도 만들고 있는 특별한 호텔, 이 호텔이라고 하는 곳은 어째 아쿠아 테라피, 물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제주도는 올레길이라고 하는 걷는 길 속에서도 치유는 하고 바닷가 올레길도 물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속에 치유 효능이라는 걸 브랜드화 시켜갖고 구간별로 상품별로 해양치유를 특화시키면 지저분한 다변화 자체를 만들 수 있어서 또 어촌체험마을도 마찬가지로 아까 농촌마을이 농업동작으로 발전되듯이 어촌체험마을도 일부는 바다 질국이 있기 때문에 해양치유를 브랜드화 시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새로운 해양치유 마을을 만드는 건 어렵겠지만 기존에 있는 마을을 소비시장이 바뀌게 되면서 새롭게 변화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인프라를 만드는 것보다는 시장 다변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정책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항로화 산업도 하시지만 해양치유 정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뭐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을 좀 만드는 것도 있고요. 사실은 일부 지자체는 광역시장이 중앙정부 해양치유 기본계획이 나오기 전에 벌써 해양치유 기본계획을 만드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듯이 항로화 산업 발전은 어차피 가지고 계시니까 제주 지역을 위한 제주 해양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 하나, 그리고 단순히 아까 산림, 농촌, 김현주 박사님이 다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서 제주도에 가면 모든 치유 휴양문화 즐길 수 있다는 융합 정책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서비스 전달책에 말씀드렸는데 산림이나 농업 쪽에서는 전문 인력의 형성 양성 프로세스지만 해양치유는 전문 인력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양치유만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십시오. 또 사실은 정확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인력들의 패러다임을 넓혀서 산림과 농업, 해양치유를 같이 할 수 있는 서비스 인력을 만들어서 인력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치유 산업에 대한 홍보, 그게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최근 정부는 저렇게 홍보 자료를 만들고 있고요. 지자체인 완도군 같은 경우 웹툰을 통해서까지도 해양치유를 좀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현상은 제가 블루플렉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여기 보여드렸는데요. 이것은 유럽에 있는 해수욕장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해수욕장이 그만큼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브랜드를 홍보할 때는 브랜드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야 효과가 있는데 완도분에서 일본에서도 한 그런 왜 이런 걸 말씀드렸다면 이러한 목표치를 가지면서 바닷가를 더 깨끗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관광뿐만이 아니라 치유로서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다양한 해수욕장도 문화 있고 바다 문화가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해양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한 측면에서는 치유라는 브랜드를 산림하고 농업하고 항로하고 엮어서 하나 만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중장기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의 끝자리를 말씀드리는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좋은 곳을 보면 한 번쯤 가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요. 더 좋으면 머물고 싶다고 얘기하고 진짜 좋으면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주도를 바라보면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해양치유라는 브랜드를 엎어서 제주도가 해양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보다 살기 좋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있고 그게 항로화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이 오늘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